저는 1946년 5월 3일 경남 창녕군에 있는 두매산골에서 할머님 도움으로 엄마의 고생으로 집에서 출생했습니다. 1968년 5월 19일 부산에 있는 대지직장에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결혼식 준비에 바빴습니다. 첫날 밤은 신혼여행 다닌다고 피곤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남편이 무섭기도 하고 겁도 많이 났지만 무사하게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신혼살림은 동로구 부산 동래구 부곡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게 서툴고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것저것 준비해서 잘 살겠다는 꿈도 꾸면서 하루하루 나의 신혼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아기가 들었었고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10달 내내 밥 냄새가 싫어서 신음식 사과, 복숭아, 오이, 무, 생쌀 이런 거로 이제 먹다 보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몇 번이나 또 차에서도 쓰러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1970년 1월 10일 날 오전 7시쯤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전기불이 안 보여야 아기가 태어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이름은 은자에 단정할 정자 은정이라고 지었습니다. 고생 끝에 태어난 딸을 만났을 때 이쁘기도 하고 책임감도 생겼지만 또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둘째 딸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태어난 날은 1972년 10월 10일 날 오전 11시쯤 태어났어요. 이름은 직길 숫자에 단정할 정자 이수정이라고 지었습니다. 다음도 공주 막내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시절이었지만 역시 내가 아들을 잘 낳았구나 하는 생각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딸 중 막내딸은 결혼을 안 하겠다고 같이 살고 있으나 외롭지는 않지만 부모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손자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날만 계속 보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나의 최고의 시절은 지금 대학생활을 진행 중인 이 시절입니다. 50년도 났습니다. 맞죠? 예, 충격적인 기억 네네. 날이 어떻게 됐냐면 막 비행기가 하늘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막 왔다 갔다 이랬는데 그런 전부 다 이제 부모님들 짐을 싸갖고 이제 비난길을 갔는 거라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 밀양으로 갔어요. 밀양. 그래 가는데 우리 그 고향에 낙동강 가에 있어요. 길곡면이 낙동강 가에 있거든요. 그런데 가는데 군인들이 막 총을 갖다가 이래 빨리 가라고. 근데 길이 너무 좁았거든요. 그게 딱 그 밑에는 낙동강인데 딱 산 옆으로 딱 개 하나 다닐 만큼 길이 있었어요. 거기로 피난을 다 갔거든요. 급해갖고. 그래 갔는데 제실 옛날에 그 고을에 집단적으로 많이 사는 성씨들이 거기서 뭐 이제 옛날에는 고직이라고 있어요. 무슨 같은 그런 건데 그 성씨에서 딱 정해놓은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뭐 모사떡도 하고 모사떡 지내는 다 모여 한 그런 제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비난을 갔어요. 그래 전 비난민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각만 총총총총총 요래 누가 잤거든요. 그래갖고는 한번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 혼이 났어요. 못 가니까 사람이 총총총총총 누워 있으니까 실수를 했어. 그래 혼이 났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피난 가다 집에 돌아오니까 피난 가가 있을 때는 막 피난민들 이제 밥 주지 마라, 재화 주지 마라 막 그렇게 했어요. 동네 구장에 막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가고는 이제 오빠들이 이제 두 명 있었거든요. 근데 오빠는 나가 이제 저는 5살이지만 오빠는 한 10살, 큰 오빠는 15살 이때 했겠죠. 그래 큰 오빠를 데리러 왔는 기라 군대 가라고.
막 그래 숨어 있고 이랬어요. 피난 갔을 때는 그런 기억이 나고 돌아오니까 북한 민군들이 막 다리인데 총 맞아갖고 부상 입어갖고 그런 어리잖아요. 그때는 막 고등학생, 막 중학생 이런 아들 다 보냈는가 봐요. 그래 거기서 막 앓고 있는 그런 게 눈에 스나이 생각이 나고 산에 그런데 막 이래 다리에 총 맞아가 있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면사무소 이런 데 군에서 어떻게 했겠지요. 데려갔게나 뭐 이제 했을 거구만. 그런데 그 막 그런 스피커 이래 막 말이 나오던 게 기억이 나요. 몇 가지만 그렇게 기억이 딱 나대요. 그럼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먹을 게 없으니까 뭐 하루에 한때 먹고 이랬지요. 우리가 막 싸가갔거든요. 조금 엄마 아버지가 그 이제 먹을 거를 양식도 좀 싸가고 피난 가면서 막 다 끄던 것도 막 가지고 그내 이어갖고 막 가고 이랬거든요. 안 그러면 그거 먹을 때 좀 아껴 먹기나 먹을 게 없으면 하루 한때도 먹고 막 이래 지나다가 갔다 오니까 그래도 6월 달 그때 피난 갔잖아요. 가을이 지나서 돌아왔거든요. 갔다 오니까 그래서 전부 그 있던 사람들 뭐 옛날에 그 피난 안 가고 막 그 있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뒤에 산에 굴을 파갖고 거기서 지내고 있는 거 그것도 봤고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엄청 무서웠어요. 엄청 무서웠지. 막 갈 때도 얼마나 가기 힘들었어요. 5살이 진짜 걸어가려니까 동생이 또 둘이 있었거든요. 동생이 그땐 동생 혼자 있었나? 하나 있었네. 그래 가업고 간다고 엄마는 이제 또 모르고 가고 언니들이 이제 다 짐 들고 하나씩 들고 다 되게 무서웠어요. 총불이 막 이래 흔들고 빨리 가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되게 무서웠어요. 어릴 때. 5살이었는데 기억이 좀 몇 가지가 났습니다. 그때 기억은 갔다 오가고는 뭐 오빠가 그 애사촌 오빠는 연세가 조금 나이가 조금 더 있으나 막 잡히가고 이런 기억도 나고 우리 돌아오가고도 막 군대 갔어요. 가는 사람 두 번 가는 게 아니고 안 간 사람 안 간 사람 이제 20가 있다가 안 간 사람 그런 사람들도 군대 가고 태극기를 막 이렇게 몸에 감고 몸에 열었다 태극기를 두르고 이래 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는 그대로 들어갔어요. 5살 때 이제 전쟁 갔다가 8살에 들어가니까. 근데 나는 또 뭐 호적이 잘못돼갖고 그때 한창 해방되고 막 면사무소 뭐 군 이런 데 막 복잡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적을 갖다가 안 바꾸고 사망신고 안 하고 출생신고 안 하고 그때 놔뒀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46년생인데 6살 때 입학 통지서가 나왔어요. 시골에는 이제 학교가 좀 멀거든. 그러니까 한 번 다니보니까 못 다니겠는 거라요. 6살 때 10년이나 15일이나 이래 되는데 막 그 겨울에 막 이 학교 다니란 게 그러니까 막 못 다니서 학교를 안 갔다면 그 집을 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라. 그래갖고는 4학년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나이를 맞춰갖고 4학년에 그냥 오빠가 이제 가갖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갖고 그래 이제 6살, 8살, 10살쯤 4학년이니까 11살인가 하여튼 그 나이를 맞춰가 4학년에 들어갔어요. 학교를 계속 안 가다가 1학년 좀 다니다가 안 가다가 4학년에 바로 들어가갖고 그래 4, 5, 6, 3년 동안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바로 갔어요. 졸업하고 바로 예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도 가셨어요? 예. 중학교 갔대. 중학교 갔을 때 중학교 1학년 땐강 4.19에 일어났어요. 4.19 혁명. 4.19에 일어났고 그때 김주열이가 막 마산 그 막 바닷가에 뭐 수리탄에 맞아갖고 막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가 막 트럭을 타고 학생들이 그 우리가 내가 영산 중학교 다니면서 영산에 이제 거기 파출소가 있었어요. 경찰 지금으로 한 파출소가 있었어. 그걸 때려 부사고 막 전부 막 빨간띠 두르고 학생들이 트럭 타고 기 흔들고 막 이런 그게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는 그랬어요. 해방될 때 돌아갔었어요. 그때부터 학교를 안 가고 몇 년 있다가 4학년에 바로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중학교는 그대로 들어갔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있다가 고등학교는 이제 지금
지금 작년에 졸업했으니까 2년 동안 했으니까 77살에 갔네. 77살에 고등학교를 입학해갖고 졸업하고 원래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우리 시골에서도 되게 부자, 우리 애가집이 되게 부자였어요. 무슨 또 사촌 동생을 하나도 중학교를 안 보냈어요. 여동생은. 여자는 안 보내도 된다. 여자는 안 배워도 된다. 잘 있다 시집만 가면 된다. 이래갖고 아무도 안 보냈어요. 근데 나는 자꾸 갈라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친구들이 마산 성지중 하나 가고 또 영산중학교도 하나 가고 막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 가는데 나는 안 보내주려는 거라 동생 또 중학교 가야 된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그때 토요일 날 학교 갔거든요. 일요일 날은 꼭 일하겠다고. 밥 메고 시킨 대로 다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20몇 끼를 다녔어요, 처음에는. 20몇 끼를 다니다가 이제 안 돼갖고 오빠가 그때가 이제 영산이 그 이제 파출소 옆에다가 이제 방을 조그만 한 개 얻어갖고 자취생활 했거든요. 그래갖고는 일요일 나가면 계속 일했어요. 계속 일하고 공부 좀 하려면은 공부하려고 시간이 없으니까 맨날 산고기 너무 댕기면서 이제 이거 단어 이거 막 써갖고 외우고 이래 했는데 공부 좀 하려면 석유불 했거든요. 호롱불 옛날에는 석유 달른다고 공부하지 말라고 자라고 엄마가 맨날 석유 달른다 자라 이러고 공부할 여가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맨날 산에 이래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단어 그 써갖고 외우고 막 공부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 때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는 이제 중학교를 억지로 갔는데 고등학교는 또 이제 가고 싶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만 보내주면 영산 농고라도 보내주면은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는 오도 교사가 많이 부족해갖고 입영교실을 시갖고 초등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 꿈이 학교 다닐 때 교사였으러 너무 가르치는 게 너무 좋는 걸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교사였으러 저 고등학교 좀 보내주면은 어쨌든 내 초등학교 교사는 되겠는데 안 보내주려는 거라 동생 학교 이제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가고 동생이 말을 믿는 남동생이 부산공전지가 박정희가 세운 거거든요. 지금 부경대. 지금 수산대하고 부경대 이거 합치잖아요. 그게 부경대가 됐다. 이거 부산공전하고 두 개를 합치가. 그게 옛날에는 이제 부산공전 이래가 5년째였어요. 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2년. 요래가 5년째였거든. 그 동생이 이제 시험이 걸리는 게네. 멜로 보고 이제 밥해주러 따라가라. 부산에. 이래갖고는 이제 고등학교를 못 가고 밥해주러 따라왔어요. 보리쌀 삶아갖고 다 밥하던 시절이었어요. 불 떼갖고. 그래, 그 불 떼갖고 다 보리쌀 삶아갖고 딱 소쿠리 건져놨다가 또 그때 밥을 해먹고 이러게. 그 밥 해먹기 싫으면 뜨고, 안 그러면 수제비 뜨였고, 그리고 국밥 끓여 먹고 이랬어요. 밥하기 싫으면. 안 그러면 국수 삶아 먹고. 국수도 막 붉은 국수, 껍데기하고 같이 만드는 국수였거든요. 껍데기가 같이 이제 삶아갖고 재분해서 이런 거 옛날에 별로 없었잖아요. 부산에는 있었어도. 그러나 전부 그 반간에다가 밀 껍데기하고 같이 뽀아갖고 그걸 이제 밀가루 반죽해가 수제비 그거 뜨였고 국밥 끓여 먹고 이랬어요. 예, 많아요. 초등학교 지금 동창회도 하거든요.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이계옥이고 그 다음에 친했던 친구가 한윤순이고 지금까지 친한 친구는 구선옥이고 전수연이고 이난이고 송종순이고 그 남학생들도 있거든요. 지금 동창회나 신중식이, 김영도이, 전병우, 전일수 많아요. 신용근 부득부득 나오려고 잘 안 나오네. 성명 지금도 만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중학교 동창회도 하거든요. 중학교 동창회도 지금도 만나요. 처음에는 한 30명 이래 됐는데 중학교 때는 ABC반이 남자고 D반 하나 여자였어요. 시골에는 여자들 많이 안 보내니까 한 반 딱 있었어요. 그래갖고는 지금 남자들이 아무래도 좀 이래 진행을 하니까 리더를 하니까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 지금 한 30명 이래 하다가 지금은 다 떠날 사람 떠나고 아파서 못 나온 사람이 한 20명 이래 됩니다. 지금도 이거는 한 2달 만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되게 자주 모이네요. 예, 2달 만에 한 번씩 모이고 1년에 한 번씩 학교 가고. 학교를 살려놨어요. 다 학교가 없애려 하는 학교를 이 동창에서 이제 총동창에서
이제 교육청 가갖고 막 이 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살리더니 학교를 살려놨어요. 그리고 딴 학교는 다 없애고 영산중학교 살리고, 영산여중, 개성여중, 부곡중학교 다 합쳐갖고 영산중학교 살려놨어요, 지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학교도 갑니다. 이제 가서, 우리 동창회에서 막 많이 해줘요. 피아노도 사주고, 칠판 같은 것도 갈아주고, 막 악기부도 막 있거든요. 풍물, 사물놀이 하는 그런 친구들 장구도 사주고, 막 그래요. 동창회에서 가고. 좀 성공연사를 많아요, 장영에서. 저번에 그 사람도 우리 후보인데, 서울시장 죽은 사람 있지요. 아, 박원순? 예, 우리 후배입니다. 달란데, 우리는 16회인데, 24회인가 25회인가 이랬거든요. 그 사람 영산중학교 출신이에요. 작년에 영산중학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홍준표도 작년 사람이고. 예, 동생이 이제 부산공전에 입학하는 바람에 밥 해주라 이래갖고 부산을 왔어요. 그게 18살 때였어요. 부산에 오니까 또 밥 해주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애사촌 동생이 남성여고 다니는 동생이 있어갖고 남성 초등학교 교복 만들어서 교복사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는 시다발이를 했거든요. 이제 말사스 만드는 회사, 가정공업 그런 데 가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미싱하던 그거를 배워갖고 그걸 좀 하다가 그래가 이제 동생은 군대에 가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럼 남편분 부산에서 만나신 거죠? 예, 부산에서 중매로 만났어요. 중매로 만났는데 처음에 결혼해갖고는 좀 어린 한께는 23살 때쯤 23살에 이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옛날께는 아무것도 그때는 시골에서 온 한께는 모르는 때였어요. 그런 게는 자꾸 결혼을 하라 이래서 왔는데 동생은 군대 가고 내 혼자 있을 있잖아요. 그때는 3년인데 그럼 결혼을 하라 이러는 거다. 그래서 선을 보고는 그럼 결혼을 했어요. 하라 그러니까 했는데 뭘 모르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라. 그래도 어쨌기나 결혼 생활 시작됐고 애는 태어났고 그러니까 잘 키웠어요. 애도 이제 딸만 자꾸 낳으니까 또 아들 낳아야 된다 이래갖고 막내 아들 하나 놓고 그래갖고는 또 남편이 아파갖고 야를 초등학교 막내 아들을 초등학교 보내놓고는 학교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리고 위에 딸들은 학교를 좀 찾아가고 일했는데 또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고 그때는 막 전교 1등 이런 걸 초등학교에서도 막 매기고 이랬어요. 그 시절에는. 그때가 70 몇 년도네. 그랬는데 애들 보내나게 아마 둘이 다 아마 거기서 전교 1등을 하고 이러는 거라. 그래 학교를 좀 자꾸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게 전교 1등 하니까 또 선생님이 오바를 해야 되고 오라 해야 되고 이래서 찾아다니다. 남편이 딱 아프니까 야는 입학을 딱 시키는 학교를 한 번도 못 가겠는 거라. 아들이 너무 좋는데 그리고 소풍 갈 때도 못 따라가고 학교도 한 번도 못 찾아가고 회사 다닌다고 남편 아프니까 대신 이제 버려야 되니까 야를 입학 딱 시켜놓고 그때 회사를 갔어요. 처음으로 회사를 가니까 55살 될 때까지 회사를 다니고 예 그때가 38살에 회사 딱 이제 입사해갖고 처음에는 이제 내가 5년은 다니겠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래 한 5년 다가는 한 번도 깡다구로 결근을 한 번도 안 하고 출근 잘하고 이래 다니다 5년 딱 되니까 막 아프더라고. 그때 한 번 아파갖고 회사 좀 결근하고 수당도 못 받고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노란 봉투 받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월급이 한 쉬다 시작할 때 10몇만 원이었고 확실히 모르는데 봉투가 내 집에 지금 그때 봉투를 놔놓은 게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 그러고는 아니 30만 더 가까이 됐어요. 무슨 올렸어요. 한 28만 원, 수당 30만 되고 막 이래 됐어요. 그래도
그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뭐 좀 힘들었지요. 힘들다가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실업계를 보내느냐 인문계를 보내느냐 고등학교를 이게 이제 제가 아빠는 아프니까 그냥 실업계 보내라 이래 했거든요. 학교를 때가가 담임 선생님 때 만나보니까 절대 안 된다고 인문계를 보내야지 실업계 안 된다고 이래 공부 잘하는 아를 실업계 보내면 어떡하냐고 이래서 또 집에 안 왔거든요. 오니까 또 실업계 나오면은 은행 취직 잘 된다 이래갖고 또 실업계 보내라니 또 갔어요. 학교를 또 안 된다대. 남편한테는 거짓말하고 인문계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모여고 가고 야는 이제 경혜여고 가고 이렇게 갔어요. 고등학교를 딸내미 둘이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갖고는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또 대학을 가고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끝까지 했어요. 그래도 그래 경호여고 1회 졸업생이라고 이제 기숙사 보내라 돼 애를. 그래서 선생님 기숙사 보내 형편이 못 된다고 이렇게 자기들 다 대주겠대요. 1회 졸업생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래고 이제 1회 졸업생 졸업을 할 때 돼서 11명을 데리고 서울로 갔어요. 학교에서. 이제 나는 하나도 그거는 돈 주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자기들 다 커서 1회 졸업생만 데리고 갔는 거라 11명을. 서울대가 이제 그 호텔비 그런 것도 다 자기들이 주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3명이 딱 걸려서 야가 합격을 했는 거라. 걸렸어. 사범대를 갔는데 그때 수학과를 갔어. 그래가 이제 거기서 장학금을 받아왔대요. 학교에서. 그리고 요 고등학교도 또 장학 받았거든요. 60만 원을 받아. 그때 등록금 60만 원이었어요. 서울대 부산대 국립에는. 그래 장학금을 60만 원을 받아왔더라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갖고 서울 갔는데 거기서 또 장학을 받았는 거야. 서울대에서 또 받았어. 장학금 60만 원. 그리고 60만 원 그걸 갖고 이제 전부 기숙사 들어가는 비용을 다 쓰고 일단은 지는 아르바이트를 아예 못 구했으니까 지 좀 쓰게 이제 놔두고 이래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딸 덕분에 서울대 당 가보고 내가 큰 딸은 부산대를 갔는데 부산대만 하더라고요. 서울대 기숙사가 크대요. 근데 관악산이 그 탁 막 늘어지는 진짜 크더라. 서울대 기숙사가 내가 부산대만 하네 이랬어요. 그 딸 덕분에 그것도 가보고 부산대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좀 알아보려니까 막 학교도 어디 나오는 거 모르겠고 이랬어요. 아무리 알아보려 해도 알아볼 길이 없는 게라. 그러니까 인상은 생기는 잘 생겼어요. 또 인물이. 그런데 말하는 이런 거 들어보면은 좀 성질이 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친구들 좀 알아볼 길이 없대. 그러니까 또 중매례니까 하면 기간도 얼마 없이 막 결혼식을 했거든요. 무서웠어요. 남편이. 근데 나는 막 아무것도 모르다 이렇게 가라게네. 좀 무섭고 막 말도 못 하겠고 잔소리 싸면 겁도 나고 막 이랬대요. 그래도 살다 보니까 또 정도 들고 사람이 좋게 변하더라고요. 애들 태어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잘 살다가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업을 또 했거든요. 사업을 이제 조그만 가정공업, 동그랗게 깎는 로꾸로 깎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술을 안 먹고는 안 되는 게라 사람을 데리고 있으니까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간이 안 좋아지갖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데이트도 뭐 별로 안 했어요. 그때는. 빵집, 데이트 장소 빵집, 아이스크림집, 그래 아이스케이크 집이잖아요. 아이스케이크 팥빙수 막 이렇게 들들들 갈아가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거 물어 가고 극장 몇 번 가고 그랬어요. 데이트도 뭐 데이트 같은 요즘 같으면 데이트도 아니지, 그죠? 빵집에 가서 빵 먹고 오고 또 이제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오고 또 극장에 몇 번 가고 그런 게 데이트지. 별로 데이트 같은 게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었어. 그때 봤던 영화가
신성일이 음악라에 나오던 영화인데 이쁜이라는 제목도 있었고 또 삼성극장 그거 갔을 때 동백 아가씨 그것도 봤고 이미자 나오는 동백 아가씨도 봤고 이미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고은아라고 나오고 이미자 노래 나오고 이랬거든요. 동백 아가씨를 또 봤고 또 삼성극장 가서 무슨 외국 영화를 하나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때는 막 둘이 같이 보니까 좀 긴장되잖아요. 뭐 영화를 보는 동안 이랬지 뭐. 그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 너무 입덧이 심했어요. 너무 입덧이 심해갖고 밥을 못 먹었어요. 거의 다 뭐 한 5, 6개월 못 먹다가 조금 먹다가 10달 동안 거의 다 밥을 못 먹었어요. 그게 그래서 맨날 반찬 산다고 시장파 오면은 오이 깎아 먹고 무 깎아 먹고 예, 또 이제 시끄러운 그런 거 사가 그런 것도 또 어른들 계시면 몰래 몰래 조금 사다가 깎아 먹고 안 그러면 고구마 몰래 삶아 놨다가 또 뭐 어른들 계시니까 괜히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질리 갖고 겁이 나 갖고 입덧을 해갖고 못 먹으니까 부엌에서 담 썰어지고 차 타고 가다 버스에서 담 썰어지고 그래서 너무 고생 끝에 나왔어요. 애도 그리고 애가 막 좀 많이 아팠어요. 튼튼하게 안 자라고 자꾸 병실에 가갖고 못 먹었으니까 그래도 그걸 또 키울 줄을 몰라갖고 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어머니 어른들한테 이제 맡기 나왔으니까 쌀을 갈아갖고 죽을 끓이고 이렇게 먹었거든. 우유를 안 사 먹이고 그렇게 이제 이 젖이 모자라는데 쌀죽을 끓이면 야가 우유를 안 먹는 거라. 그러니까 남양분에 그걸 사다가 아무리 먹여도 우유를 안 먹어갖고 자꾸 병치리 해갖고 고생했어요. 그래 지금은 엄청 튼튼해요. 지금 안 아파요. 결혼해갖고 시집가고 잘 살고 있어요. 둘째는 너무 순해갖고 가는 튼튼해갖고 우유도 잘 먹고 두 번째는 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사다 막바로 이제 보태 먹이니까 우유도 잘 먹게 이래가 억수로 건강했어요. 건강해서 너무 순해갖고 계속 잘 눕혀놨어요. 얻고도 안 다니고. 그래갖고 기억이 이 꼭지가 좀 납작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지한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범대로 또 가을 보냈다고 지는 약대나 의대나 여대 가을 되는데 엄마가 사범대 가라 했다고 그때는 또 안정된 직업이 좋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래 이제 꿈이 이제 클 때 꿈이 그때는 화이트 칼라 이랬거든요. 그냥 많이 샀으니까 넥타이를 직업을 화이트 칼라 그런 게 좋았고 이래갖고 안정된 직업이 좋아서 이제 사범대로 가라 이랬다. 지는 이제 쓰가고 하니까 팔도 아프고 또 쓰가 아니가 다리가 아프고 이런 공부를 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엄마는 약대도 가고 미안하지. 부모 입장은 또 그 당시 그런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 약대 그도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이때도 가려면 6년이 해야 되고 원래 형편이 도저히 안 됐어. 아무지 못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깨가 아픈 지금은 이제 교감 선생님 됐어요. 고등학교 둘째 딸. 그래가지고 교감 선생님 되니까 또 교장 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네. 지가 다 해야 되고 이렇다고. 교장 선생님 되려고 연수가 간다더라고. 팔도 아프다, 다리도 아프다, 이랬었습니다. 부모. 되게 힘들어요, 부모 되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아무래도 김치에, 예, 김치찌개, 된장찌개, 아무래도 시골 사람이 또 되니까 그런 게 없고, 또 이제 해물탕, 뭐 아구찜 이런 게 좋고 해물이 좋고 또 육고기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애 가졌을 때는 그게 땡길 때가 있었어요. 아들 가졌을 때 특히 아들 가졌을 때는 한 번도 그런 게 안 먹고 싶은데 싱거만 먹고 싶고 이랬는데 아들 가졌을 때는 소고기도 먹고 싶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때 먹어보고 지금은 막
시래기국, 깨, 꽃게, 된장찌개, 청국장 막 이런 게 좋습니다. 아들 가졌을 때도 그거 이제 자꾸 몰랐지요. 이제 지금은 알지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거든요. 우리나 낳아봐야 알지. 근데 이게 신기 이런 게 안 땡기고 육고기 같은 그런 게 자꾸 먹고 싶어.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게 수육 이런 게 자꾸 먹고 싶대요. 그 느낌이 와요? 느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예, 먹고 싶어요. 그냥 배고픈 게 아니고? 예, 배고픈 게 아니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걸 절대 안 먹거든.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거 안 먹고 생선 이런 걸 먹고 이랬는데 잘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때 먹고 싶어요. 그게. 근데 그게 잘 먹을 수 있어요. 없지. 어른들 해드려야지. 우리는 잘 못 먹거든. 그래갖고는 못 먹었지 뭐. 먹고 싶거든. 고기는. 어른도 계시고 이러니까 우리는 애들도 도시락을 그때 2개씩 막 사주고 이럴 때 큰아는 또 도시락을 초등학교 때도 어쩐 데는 도시락 싸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막 공부 좀 열심히 한다고 이래서 하는데. 그래 가는 하면 아들 태어날 때는 하면 큰아하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 딸을 4명 낳았으니까 막내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때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래 됐을 때는 막 도시락 싸고 이랬어요. 초등학교도 옛날에. 먹고 싶으면 다 못 먹고 살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만약에 결혼하면은 애 가지고 있다 뭐 먹고 싶다 이런 많이 사다 주세요. 그 못 먹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 많이 사다 주고 뭐 먹고 싶나 물어도 보고. 우리 아들 보고 좀 시켜줄 낀데 그거 못 시켜줘서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 지는 어쨌는 모르지만은 잘하고 있어요. 지가 결혼 딱 할 때 되니까 연습하던데요. 결혼했어요? 네. 결혼할 때 설거지 하던 연습을 하던데 우리 아들은. 생긴 그런 거 안 하다가 숟가락도 갖다 담그고 빈그릇도 갖다 담그고 설거지도 한 번씩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누라 둘이서 잘 살아요. 내가 가면은 내가 설거지 하려고 하면 저거 마누라 와서 설거지 한다고. 엄마 하면은 마누라 나와서 설거지 한다고 지가 설거지하고 내부터 가라고. 요즘은 다 그래야 되잖아요. 맞벌이 하니까. 해보고 싶은 거는 이런 대학을 왔잖아요. 지금 제일 행복한 시절이잖아요. 꿈도 못 꾸던 대학을 왔으니까. 근데 대학을 한번 2년 더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시험을 씹으면은. 다 해놓고도 문제 하나 탁 꽈붙다 그만. 뭔 답을 쓸지 그것도 모르겠는 거라. 교수님들이 문제를 한 번씩 앞에 꼭 뒤도 꼭 비슷하면서 다른 걸 만드는 이런 실근해놓고 다 써놓고 그걸 답을 써야 될지 안 쓸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더는 학교는 못 하겠다. 공부는 못 하겠다. 이러시.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신이 이거 못하면은 이것도 못하나 이러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이거 해가 뭐 할 것도 아닌데 좀 그렇더라고요. 시험을 잘 못 치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제 이거는 2년만 졸업을 하고 지금 생각은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휴대폰도 좀 배우고 또 눈이 나빠서 컴퓨터도 잘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갈 때까지 안 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시험을 치니까 안 배우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건 했거든요. 그래도 이거 이제 학교에서 한 거 그거 갖고는 또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좀 배워보고 싶고 또 뭐 취미생활 이제 그 사물놀이를 하니까 사물놀이 그걸 좀 하다가 그건 요새 이제 행사 나가면은 장구를 메고 나가야 돼요. 이제 길거리 공연 그런 거 하려면 이제 장구 메고 계속 해야 돼. 길놀이 이런 거 하려면은. 근데 그거는 또 안전반만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미안하고 이래서 그걸 만약에 못 하게 되면은 민요하고 민요장구를 또 배우고 싶고 휴대폰 좀 배우고 싶고 또 이제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싶고 뭐 하여튼 간에 컴퓨터도 배우고 싶고 좀 배워야죠. 따라가려면은 4차 산업에 이거 따라가려면은 배워야 되겠더라고. 기계치거든요. 진짜 기계치라서 휴대폰 이거를 잘 못 만지고 컴퓨터 잘 못 만지고 이래요. 조금 배워갖고는 이런 건 좀 배우고 싶습니다. 앞으로 봉사는 아무래도 몸이 따라주겠습니까? 그걸 뭐 좀 배우고 봉사를 해보고 싶긴 하지만 안 따라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79살인데 내 생각은 그래요. 뭐 좀 배워갖고 봉사를 좀 해볼까 이래 해도 누가 욕 안 하겠어요. 봉사 받을 사람이 봉사를 다닌다고.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민요나 사물놀이 이거를 배워갖고 재능 기부나 좀 하고 그게 봉사지 뭐 그지요? 이런데 저런데 다니면서 이제 행사 나오라 하면은 그런 거는 봉사를 좀 하고 싶어요. 딴 거는 뭐를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하게 된 게 제일 행복해요. 꿈도 못 꾸던 대학을 다니니까. 추억 같은 건 참 회사도 재미있었어요. 회사가 이래 가정공업이 되는 게 큰 회사가 아니거든요. 풍령산업, 대신동에 있던 풍령산업이 있었고 또 초랑에 있는 그 와이사스 하던 그 공장은 그 회사 이름을 기억이 안 납니다. 이기다가 자꾸 잊어버린 바가 머리가 자꾸 이제 뇌세포가 죽어가는가 봐요. 기억이 잘 안 나고 현진산업 신발 하던 데는 사상이 현진산업 이거 그래. 추억은 그때도 회사 다니면서 막 나무 심으러 다니고 이랬거든요. 산에 북령산업 거기 있을 때는 회사에 4월 5일 식목일 되면은 막 저 산에 나무 심으러 가고 막 이랬어요. 회사 직원들이 다 나와갖고 그러면 그때 가면은 또 이제 바닷가 가서 다대포 바닷가 가서 또 나무 심고 나서 또 한 번씩 둘러오고 그런 재미도 있었고 회사에서도 한 번씩 또 노동절 되고 이러면은 또 여행도 가거든요. 여행도 보내주고 이러거든. 그럴 때는 또 재미가 있고 그러고 또 막 일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조금 막 잔업도 하고 10시까지 잔업도 하고 또 토요일 같은 연근도 하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4시까지 이래. 아침에 출근해가고 8시에 출근해가고요. 그 다음은 새벽 4시에 나와요. 그런 일도 했어요. 그때 막 신발 한창 잘 될 때 부족했잖아요. 일손이 부족하고 이럴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도 한 번씩 막 여행도 가고 이러면은 재미도 있고 그런 추억이 있어요. 사진 보면은 모르잖아요. 그 몇 번 다니다가 안 온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사진이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재밌었다 그런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러고 막 열심히 하려고 결석 안 하려고 결근 안 하려고 수당 받으려고 막 열심히 다녔어요. 결근 안 하고 바빠갖고 막 이래 하면서도 막 뛰어가서 차 타고 지각할까봐 다다다다닥 뛰어갖고 젊을 때는 뛰도 안 넘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그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를 타고 또 출근해갖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버스를 타고 그래도 애들 크는 거 보면 재미가 있었어요. 엄마한테 잘못한 거. 엄마가 90살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나는 언니들은 막 모욕도 가서 시켜주고 또 밥도 해다 드리고 막 뭐도 까는 거 이런 것도 사다 드리고 이불도 사다 드리고 막 이렇게 잘 했어요. 언니들 올케들은. 근데 나는 이제 또 애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애들 이거 공부시킨다고 돌아볼 그게 시간이 없었어요. 돌아볼 생각도 못 해보고 너무 못했어. 진짜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생각하면 계속 눈물 나고 엄마 생각나고 못 해드린 거. 그래서 살았을 때 잘해. 그래서 자식한테 안 바래요. 잘해주기를 안 바랍니다. 내가 못해갖고 저거는 뭐 저거 잘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저거 잘해요. 그래 안 바래도 잘해줍니다. 애들이 잘해주고 제일 후회되는 그겁니다. 엄마한테 잘못한 거. 내 기억으로 엄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편안 갔다 오가 그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애들 다 어리지 이렇게 고생 많이 했거든. 일하던 그 기억만 나요. 엄마는 엄마 자는 걸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배 짜고 또 그 모카 따갖고 타갖고 명 잡고 그 실 뽑아갖고 또 이제 배 짜고 막 이런 것만 봤거든. 그래서 고생하는 거 봐서 그 기억만 자꾸 나고 내가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딴 거는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남편한테도 잘한 것 같고 애들도 억지로 저것도 고생했지만 그래 대학 다 졸업해갖고 다 그래 공무원 되고 교육 공무원, 지방 공무원 이래 다 되고 이랬는데 엄마한테 한 거 그게 제일 못된 것 같아서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막 한 번씩 가끔 생각이 나요. 자꾸 보고 싶어지고 그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가족들한테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직장 다니고 남편도 직장 다니고 이래 사니까 잘 살고 있고 하고 싶으면 안 싸우고 부부끼리 안 싸우고 아주 좀 편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부부끼리 안 싸울까만은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제일 그래도 뭐 중요하다 아이가 제일 가족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끼리 안 싸우고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뭐 헤어진다 이런 말 없이. 그런 말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도 맨날 그게 조마조마해요. 자들이 무슨 일이 있을까, 저들 무슨 둘이 싸울까, 또 뭐 잘 못 지낼까 막 이래 싶어서 바라는 거는 저거 진짜 안 아프고 건강하게 부부끼리 잘 살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잘 살고 그게 바라는 거지. 그죠? 그 잘 살아주면은 부모한테 제일 효도하는 겁니다. 잘 살아주면은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잘 살아주면 너무 좋거든요. 잘 살아줬으면 그게 제일 바라는 겁니다. 학교 가고 막 공부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지금은 또 착하고 공부도 잘해주고 이랬으니까 엄마 많이 도와준 거지. 첫째 딸은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좀 한 번쯤은 좀 싸웠을 때가 있었거든. 옛날에 지 젊을 때. 그래갖고 그런 것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뭐랄까 이때까지도 내한테도 잘하고 시댁에도 잘하고 시어머니한테 참 잘했거든요. 야가 남편도 진짜 남편한테 잘했어요. 근데 지가 이제 직장을 가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 좀 남편한테 서운한 것도 있고 남편은 우리 사이는 또 우리 딸한테 서운한 게 있고 이런가 봐요. 내한테 말은 안 하는데 눈치가.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제가 이해하고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요리 하지 말고 한 걸음 좀 뒤로 물러서갖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아주 중요하구나. 이 사람이 좀 힘들구나. 좀 짜증을 내면은 이 사람이 좀 힘들구나. 안 그러면 지가 또 저거 사이 보고 우리 남편이 좀 힘들구나. 이런 점 이해를 해가면서 좀 한 번도 안 싸웠으면 좋겠어. 그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애도 이제 우리 애 솔려 결혼했거든요. 결혼했으니까 지도 이제 사이 보고 이래 했으니까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잘 사는 게 잘 살아라고 하는 그게 메시지입니다. 둘째는 지금 이제 지가 자꾸 팔이 아프다 이래서 하니까 좀 지 건강 잘 챙기면서 둘째는 아들이 하나뿐이거든요. 내 손자가 하나 있어요. 이제 대학교 지금 3학년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가는 아들 하나니까 잘하고 있어요. 아들한테도 잘하고 있고 남편한테 잘하고 있고 남편도 우리 사이도 좀 잘 도와줍니다. 마늘 아프다니까 팔 아프다니까 집에 일 좀 많이 도와줘요. 저는 안 그러더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둘째한테는 그렇게 하고 큰 딸도 서로 조금 안 좋은 그 있지만은 좀 서로 이해가면서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저거 잘 사는 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 다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아무 일 없이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둘이 다. 셋째는 또 진구청 다니거든요. 그때 야는 잘 살고 있지요. 지 여행 갈 거 다 가고 여행을 억수로 자주 가요. 둘이서
아들은 놔두고 막 가요. 저거 안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대로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면 둘이서 사이도 잘하고 사이도 뭐 여행을 잘 가니까 둘이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넷째가 이제 문제지요.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하고 같이 있으니까 넷째 딸 결혼 안 하려 해요. 그는 어째야 될지 나는 도저히 어째 할 수가 없어갖고 성을 내다가 뭐라 하다가 아무리 해봐도 안 갈라니까 포기를 해봤어요. 이제 포기한 상태고 아들은 지금 알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낳아갖고 잘 키우고 있고 지는 좀 일이 힘들겠지만 지는 힘들어 보여요. 맨날 보면 우리 아들이 다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명절 제사를 이제 없애기로 했어요. 이거 팔 수술하고 좀 아파갖고 명절 제사를 못 지내겠더라고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명절 제사 없애자 이래갖고 없애줬어요. 그냥 아들이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 8시간씩 이래 서울서 오니까 엄마 너무 힘들다. 딴 사람 명절 제사 없애서 우리는 없애면 안 되겠나 이래 하더라고. 근데 80살까지 내가 그럼 모시고 없애자 이래 했는데 팔 수술하는 바람에 저 사람 못 지내겠더라고요. 팔 못 쓰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딸 중에 넷째 결혼했으면 좋겠지요. 지금이라도 짝 만나가 애기는 안 낳아도 딴 사람도 결혼해갖고 애 놓고 잘 사는데 지도 결혼하고 아도 안 낳아보고 그래야 뭐 아 키우는 것도 알고 자기가 알을 키워봐야 아 키우는 게 힘든갑다 이런 것도 알고 또 애가 이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지가 애를 안 낳아보니까 애가 이쁜 줄 어찌 알겠어요. 지가 유치원 그 어린이집 선생을 하지만 뭐 예쁘다 하긴 하대. 지가 애들이 예쁘다고 이래 샀대요. 그래도 지야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했어. 하고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면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지가 나 이제 니 혼자 어찌 살 거고 내가 엄마는 뭐 언제 이제 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알아서 다 한다네. 지금 다 알아서 한다 해도 그 독거노인들 그 아무도 모르게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지는 아무리 지는 언니들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 살들이 바쁘면은 자기 살기가 바쁘면은 돌봐줄 리가 없거든. 자기 또 애 또 결혼시키고 뭐 또 손자 낳고 이러면 자기 가족 돌보고 이러면 동생 그 돌보겠어요. 만약에 아프다 해도. 그러니까 지편이 하나 있어야지. 지편이 하나 있어서 지금이라도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남기고 싶은 말이다 우리 딸내미한테. 지금이라도 지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난다면 결혼할 얘가 왜 결혼을 못하더라면 안 할래 안 할래. 남자를 못 만나요. 그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참 여자 선생님이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부딪혀야 또 이게 어째 뭐 눈도 맞아가 결혼을 할 텐데 그게 없고 일은 또 많아요. 또 월급은 작으면서도 일은 엄청 많아요. 맨날 색종이 뭐 들고 만들고 자르고 막 집에서 해가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이 또 애가 아프면은 엄마들 다 직장 다니니까 아파도 갔다 약하고 갔다 몇 개 뿌거든. 그러면 힘들어요. 힘드니까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남자 못 만나지 힘들어 연애할 시간 없지 이러면 결혼 못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니는 안 한 게 아니고 니가 못한 거다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갖고 좀 지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둘이만 살아도 애 안 낳아도 이제 애는 못 낳지 뭐 반백이 다 돼가니까 반백살이 다 돼가거든요. 애는 못 낳을 거고 그래도 지편을 좀 만나서 나중에 좀 친구처럼 이래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고 남기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결혼해라 이라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래도 막 학교는 안 보내줬지만은 내 희망 내 꿈을 못 이루곤 했잖아요. 그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도 엄마한테는 이만희 혼자서 키워주고 학교도 고마이 보내줬으니까 고맙다고 이제 하고 내가 못한 거는 내가 참 내한테 하면 니는 왜 그래 못했노? 엄마한테 좀 잘하지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러고 또 애들은 잘 키운다고 키웠거든요.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지금 하면은 좀 안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저거 하는 대로 못 해줬으니까. 그래서 좀 더 잘 살았으면은 애들한테도 좀 잘해줬을 거고, 이렇게 근데 그걸 왜 못 해줬노 이래 싶고. 그래도 건강하게는 건강은 잘 지켜왔잖아요. 니 참 건강은 잘 지켜왔다 그러고 싶고, 또 학교도 잘 선택을 갔다. 지금이 그래도 꿈도 못 꾸던 대학을 가갖고 뭐 공부를 하기나 어쨌기나 일단 대학을 다니면은 그래도 안 다니는 건 낫잖아요. 레포트 표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숙제를 레포트다 하는 것도 알고, 또 선생님을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도 알고, 뭐 좀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 과거에도 잘했다, 선택을 잘했다, 취미생활도 잘 나가. 왜냐하면 손잡기 한다고 70살 돼서 나왔거든요, 사회를. 그때 잘 나왔다, 밖으로 잘 나왔다 이래 싶고, 선택을 잘해갖고 취미생활도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대학 가는 고등학교도 선택을 잘해갖고, 또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을 잘했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못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엄마한테 못한 것 그밖에 없는 것 같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사는데도, 애들 키우는데도. 뭐 생각은 그래요. 최선을 다했다고, 힘대로는 다했다, 힘껏은 했다 이래 싶거든요. 그런 거 다 잘했고, 못한 거는, 후회되는 거는 엄마한테 잘못한 거, 못해드린 거, 좀 잘해드릴 걸, 그게 후회스럽고, 내 본인한테도 선택을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지금 이거 재학 중이에요. 대학교 재학 중 진행이잖아요. 진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야죠. 그냥 이해를 해요. 그걸 남편들은 알아야 돼요. 시대에 잘 데려가지 말고 이래 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겠더라고. 내가 그렇거든. 며느리 너무 좋아요. 며느리가 보니까 너무 우리 며느리 착해요. 일은 못해도. 막내가 되는 일은 잘 못내. 삼남매 중에 오빠 있고 언니 있고, 언니가 일도 하고 지가 막내인데 일은 잘 못해도 진짜 가정교육 잘 받고 착해요. 내 이래 밥 저거 오면은, 내가 저것도 손님이잖아요. 서울시 오면은 그럼 막 밥에다 주고 반찬에다 주고, 이제 저거 입맛에 맞는 거, 아들 잘 먹는 거 해주고, 며느리 잘 먹는 거 해주고, 손자 잘 먹는 거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앉을 여가가 없어요. 자꾸 갖다 주다 보면은. 그럼 내가 할 때가 밥 안 먹고 있어요. 숟가락 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도 엄마 빨리 온나, 선에 밥 먹으려고 하면 엄마 빨리 오야 된다 이래 하거든요. 그럼 며느리가 명절 안 오는 것도 이해해요. 내는 이러거든. 애들이 둘이 있으니까 애들도 뒤가 싶고 막 다칠까 싶고 이렇거든요. 명절이 오면은 우리가 음식하고 있으면, 그러면 저 친정가가 있다가 그냥 저녁에 온나, 저녁에 오갖고 그 다음날만 제사 거기서 사고 제사 모시면 된다 이래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며느리가 나는 너무 좋는데 저거는 싫은가 봐요. 그걸 나는 잘 모르는 거라. 시어머니 잘 몰라요. 그런 게 우리 아들이 그런다고. 엄마는 나는 자꾸 이따가 가면 좋겠거든요. 우리 집에 좀 있다가 놀다가 이래 가면 좋겠는데, 우리 딸들도 그러고, 엄마 며느리는 보내주는 게 잘하는 거다. 빨리 가라 해라. 친정을 빨리 보내주는 그게 엄마가 잘하는 거다 이래 하거든요. 그 나는 좀 눈치가 없었어. 만약 손자도 같이 있으면 좋고 며느리도 같이 있으면 좋는 거라. 그런데 그걸 참 눈치 없이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이해는 해요. 명절 잘 안 올라가는 거. 그래서 내가 며느리 보면서 다 음식도 좀 줄이고, 제사도 이제 전에 제사 이제 모시던 제사는 절에 가또 올리고, 제사도 줄이고 그랬어요. 그래가 지 오면은 이제 뭐 제기나 닦고 차리고 이런 기고 설거지하고 차 끓이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래도 며느리 보면은 과일 깎고 이런 거 시키나면 손비가 싶어 걱정되고, 내가 자꾸 하지 말라거든. 저거 신우복 우리 집에는 딸보고 하라게요. 그럼 야가 썽을 내요. 신부 자꾸 시킨다고. 며느리 안 시키고. 그러니까 설거지도 하지마 저 가가 있어라 이래 하거든. 그러면 야는 또 지도 설거지 안 하고 있다. 우리 딸내미도 집에 있는 딸도 어떤 데는 많이 해요. 설거지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저거 올게 할 정도를 좀 남겨놓고 있다. 그럼 내가 이제 가갖고 설거지 하기 힘들면은
저 방에 가 있어라 이렇게 하거든. 그러고 아니요 어머니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럽니다. 잘해요. 그래도 이쁘고 잘해요. 애 잘 키우고 남편한테 잘하고. 그래도 저것끼리 한 번씩 또 부딪힌 데 있겠지 그지요. 그럴 때는 어쩌겠노. 지는 만날 아들을 엄마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이랬었는데 아이고 그래 네가 참아야지 어쩌겠노. 그리고 어떤 절 오면은 막 8시간 차 몰고 오면 힘들다 이래 하거든요. 그럼 또 몰고 가야 되잖아요. 또 제가 집에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가고 이러면 나는 우리 아들 보고 자꾸 쉬라 하거든. 오면은 방에 들어가 쉬라. 혹시나 또 졸음 운전하고 이럴까봐 쉬라 가서 누자라 좀 자고 나온다 이러거든. 그러면 이런다 우리 아들 엄마 내가 가서 쉬고 잘 게 아니고 엄마 며느리를 좀 자야 될 것 같다 이래요. 그런 게 부모는 자꾸 아들만 눈에 보이는가 봐요. 그렇게 아들이 그런다. 엄마 며느리 엄마 하나뿐인 며느리도 신경 없으라 이래 합니다. 근데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저거 보기는 안 그런가 봐요. 부족한가 봐 아무래도 엄마 사랑이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 사랑이.